2014년 미국 버몬트의 한 노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로널드 리드. 평생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백화점 바닥을 쓸던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안전핀으로 꿰매 입을 만큼 검소했죠. 주변 누구도 그가 부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었거든요.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동네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푸스콘. 하버드 MBA를 나와 메릴 린치의 임원까지 오른 엘리트였습니다. 화려한 대저택에 살았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2008년 그는 파산했고 그 대저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바닥을 쓸던 청소부는 부자로 떠났고 하버드를 나온 임원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도, 학벌도, 연봉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돈을 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만든 건 바로 당신의 뇌와 똑같은 뇌였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은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뇌과학의 눈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투자 공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고 찍어주는 책도 아니고요. 이 책의 진짜 주제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뇌입니다.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왜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할까? 하우절의 답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돈을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뇌의 작동 방식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오늘 핵심 5가지만 가져가셔도 통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주변에 평생 주식 근처에도 안 가는 어른이 계신가요? 그분들 중 상당수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전 재산이 무너지는 걸 직접 겪은 분들입니다. 반대로 끝없는 상승장에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빚내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똑같은 돈인데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어이없어 보이는 돈 결정도 그 사람의 인생 경험 안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각자 살아온 세상이 다른 겁니다. 이걸 뇌과학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는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공평하게 보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을 압도적으로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돈에 관한 강렬한 경험은 뇌의 위험과 보상을 담당하는 회로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대하는 방식은 사실 당신의 냉정한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내 돈 습관이 내 과거 경험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건 우주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입력된 데이터일 뿐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둘, 남의 결정을 함부로 비웃지도 남의 기준을 나에게 들이대지도 마세요. 당신의 게임은 당신의 조건에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상 맨 처음에 그 청소부 로널드 리드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100억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를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좋은 차, 명품, 큰 집. 그런데 하우절은 우리의 착각을 정면으로 깹니다. 비싼 차를 산 사람은 사실 그 돈만큼 부에서 멀어진 거라고요. 진짜 부는 쓰지 않은 돈,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비교 회로가 있어요. 남이 가진 보이는 신호를 보는 순간 도파민 시스템이 즉각 반응합니다. 문제는 저축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뇌가 좀처럼 보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장에 쌓이는 숫자는 도파민을 거의 주지 않고 매장의 세차 광택은 도파민을 줍니다. 하우절이 말한 자동차 속 사람의 역설도 여기 있습니다. 멋진 차를 봐도 사람들은 그 운전자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자기 자신을 앉혀볼 뿐이에요. 아무도 당신의 차에 당신만큼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의 목표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기세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돈이 사실은 내 부를 깎아먹고 있다는 것.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뇌가 도파민에 속고 있어서라는 것. 이걸 의식하는 순간 소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복리, 뇌가 가장 약한 지점. 워런 버핏의 재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의 압도적인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버핏을 위대하게 만든 건 천재적인 수익률 하나가 아니라 아주 어릴 때 시작해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리에서 진짜 변수는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자꾸 놓칠까요? 우리 뇌가 복리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선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복리는 지수적으로 자랍니다. 처음엔 답답할 만큼 느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죠. 뇌는 이 지수 곡선을 본능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여기에 시간 할인이라는 편향까지 더해집니다. 뇌는 지금의 만족을 미래의 훨씬 큰 보상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전전두엽보다 지금을 원하는 변형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소리치거든요. 그래서 적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무조건 일찍 시작하세요.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평한 무기입니다. 둘째, 시작했으면 버티세요. 뇌는 끊임없이 지금 꺼내 쓰라고 속삭이지만 그 직관을 의식적으로 거스르는 사람만이 복리의 끝을 봅니다. 네 번째, 충분함을 아는 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감옥에 가거나 모든 걸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것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위험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우절은 묻습니다. 골대가 계속 뒤로 움직이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뇌과학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많은 사람이 도파민을 쾌락물질로 알지만 사실 도파민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측하는 순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던 걸 손에 넣는 순간 만족이 빠르게 식고 뇌는 곧바로 다음을 가리킵니다. 이걸 쾌락 적응 또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회적 비교까지 더해지면 골대는 영원히 도망칩니다. 남이 올라간 만큼 내 기준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충분함의 기준을 미리 구체적인 숫자로 정의해 두세요. 뇌에게 결승선을 그려주지 않으면 뇌는 당신을 영원히 달리게 만듭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그게 부를 버는 능력보다 어려운 부를 지키는 진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은 자유다. 돈이 아주 많은데도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평범한데 아침마다 가뿐한 사람이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효용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엇을 할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배당입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스트레스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통제감입니다.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려가고, 통제감을 잃을 때 뇌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제감 없는 돈은 많지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삶은 생각만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모으는 목적을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로 다시 설정하세요. 같은 돈이라도 물건을 살 때와 내 시간을 살 때 뇌가 느끼는 만족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 자기 과거의 포로라는 것, 진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복리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충분함을 모르면 결국 다 잃는다는 것, 그리고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은 자유라는 것.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돈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거스르는 게임이다. 다시 맨 처음에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청소부 로널드 리드와 하버드 출신 임원 리처드 푸스콘. 둘을 가른 건 머리가 아니라 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 그러니까 당신의 뇌가 불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 책에서 훨씬 깊이 다뤘습니다. 이 뇌의 습관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는 또 다른 책에서 풀어냈고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뇌에 새로운 결승선을 그려줬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한 겁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 하나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